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된 건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며칠 상간으로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은 개인이 손해본 사건은 아니고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가면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서울보증에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자, 서울보증은 어떤 사고를 쳐서 돈을 날리게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대항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임차권이라는 건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이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건 계약한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찾아갔더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청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청구할 수가 없죠. 왜냐?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은 채권적 계약이거든요.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준 그 당사자한테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적 성질을 가진 계약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한계가 있죠. 제3자에게는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거주하고 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 계약도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소유주가 나가세요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의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이사를 나가야 되는 불편이 생겨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보시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제3자인 새로운 소유주에게 기존의 임차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이사 안 나가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임대차 종료 후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없었던 권리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항력이라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이사를 들어가고 전입신고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주하다가 전출하거나 또는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서울보증보험이 사고 낸 큰 사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법원 97-43468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내용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 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건의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취득 시 요건뿐만이 아니고 계속 존속 요건까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항력은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절대 보증은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출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임차인이 계약하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했다가 보증금을 돌받지 못한 사안에서 서울보증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사를 나갔고요. 서울보증은 임차권을 승계한 후에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받은 사건입니다. 2024-3298 임대차 보증금 반환입니다. 여기 A 주식회사는 서울보증입니다. 피고는 낙찰받은 사람이고요.
이 법무부에 열린 정충진 변호사, 이 경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을 하셨네요. 피고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은 임차인이 2019년 4월 8일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기 전인 2019년 4월 5일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고 곧바로 이사감으로써 대항 요건 중 하나인 점유를 상실했다가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2018년도 4월 8일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여 이 주택의 양수인, 이 낙찰받은 사람 말하는 거죠. 피고.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기 전인 2018년도 1월 5일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저당권자로 하는 그저당이 경료돼 있었고 임차권 등기로는 그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낙찰인인 피고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냐면 임차권이 등기되기 전에 이사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저당이 이미 설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압류 효력이 발생한 2019년 9월 18일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의 신청과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임차권 등기 이전에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맞춰짐으로써 임차권 등기에 기재된 내용, 임차보증금, 계약일자, 준동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 임차권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낸 겁니다. 1심은 다른 사안이었는데 2심 항소심에서 이 정충진 변호사 쪽에서 이 쟁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갔다. 임차권 등기 전에 이사 나갔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한 거다. 근데 법원은 달리 판단한 거예요. 경매 개시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본다라고 해서 그 낙찰받은 사람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 열린 정충진 변호사 측에서 상고를 합니다. 자, 상고를 했는데요. 2024-326398 따끈따끈합니다. 이거 지지난달에 선고난 거예요. 보시면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주택의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대항력은 점유상실 시에 소멸하고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요.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맞춰졌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맞춰질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상실되고 다시 말하면 전출 내지는 점유를 상실한 후에 임차권 등기를 후회하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낸 겁니다. 임차권 등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도 그때 소멸하고 그 후인 2019년 4월 8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도 이전에 소멸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때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보시면 소외 일은 피고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소외 일은 보증보험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한 시점이 언제인지 심리한 후 위 법리에 따라 소외일이 피고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항소심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타임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17년도 2월 8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9,500만 원에. 그리고 2017년도 2월 17일 날 전입신고하면서 서울보증보험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이때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이 대출받아요. 그대로 설정됐어요.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고 결정된 시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요거 결정받은 건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결정받은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4월 5일 날 임차인에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했고 임차인은 전출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받은 것에 의해서 임차권이 등기된 때는 바로 2019년 4월 8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전출한 때 대항력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한 때
새로운 대학력 발생. 대학력 여기서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서울보증 1,200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보증이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학력이 있는 임차권이다. 배당되지 않은 8,300만 원 내놔라 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등기한 경우에는 대학력의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판결을 낸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 전출함으로써 대학력 상실, 임차권 등기함으로써 새로운 대학력, 딱 요 3일 차이. 요 3일 차이. 요 임차인이 등기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등기하고 나갔어야죠. 3일 차이로 8,300만 원을 서울보증 못 돌려받게 됐고, 낙찰받은 사람은 8,300만 원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 겁니다. 대학력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부로 전출하거나 하면 안 되죠. 물론 이 사안은 임차인 개인이 손해본 건 아니죠. 보증 지급받고 나갔으니까. 서울보증이 사실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입되고 나서 보증금을 지급해줘야죠.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입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먼저 주니까 임차인이 이사 나가버리잖아요. 대학력을 상실한 임차권을 승계해봐야 결국은 서울보증도 대학력 없는 임차권을 승계받는 거거든요. 아마 서울보증이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아마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알지만 그냥 너무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고 임차인이 이사 안 나갔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나. 근데 이런 유사한 물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무법인 열린에는 아마 정충림 변호사가 이 경매와 관련된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아마 계속 찾아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더라도 배당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거죠. 대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느냐,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이해관계자 아니면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 임차권 등기와 대학력에 관한 중요한 대법 판례, 최근 따끈따끈한 판례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셨죠? 네. 저희 그 PLAD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옥섭이라는 홈페이지 통해서 경매와 공매와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물건 정보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오시면 다양한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아래 회원 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난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서 1년에 35만 원, 최대 70만 원까지 교육비를 무상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평생 이용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6월 26일부터 평생이용권 신청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홈페이지에 가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서둘러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 한 7천여 명 모집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몇만 명이 신청할 겁니다. 그중에서 7천 명 중에 여러분이 선정이 되시면 35만 원 무상으로 교육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